당신은 지금 해킹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에 쥔 스마트폰, 출근길 지하철에서 쏟아지는 광고,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무심코 넘기는 영상들. 당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읽고 분석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정신의학자 보르빈 반델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그 작동 방식은 여전히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그리고 바로 이 간극이 현대인의 불안과 공포가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델로 교수의 통찰을 통해 당신의 뇌가 어떻게 해킹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델로 교수는 괴팅겐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불안장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을 연구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뇌의 오래된 프로그램이 현대 사회의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반델로 교수가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매우 개인적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젊은 시절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특별한 위험이 없는데도 그의 뇌는 끊임없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던 그는 자신의 증상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뇌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너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요. 인간의 뇌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생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시절 풀숲에서 나는 작은 소리는 곧 포식자의 접근을 의미했습니다.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위험을 과대평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10번의 오경보를 울려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의 실제 위험을 놓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부정성 편향입니다. 우리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델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맛있는 과일 한 개를 놓치는 것보다 독사 한 마리를 놓치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위험을 찾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받은 모호한 이메일 한 통, 회의실로 와주세요. 순간 당신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당신의 뇌는 이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사자를 마주친 것처럼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 회의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 해킹의 시작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 뇌의 이런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뉴스 매체는 알고리즘을 통해 당신이 가장 불안해할 만한 기사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집값 폭락, 경제 위기, 전염병 확산. 클릭하지 않을 수 없는 제목들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당신의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 성공한 동창의 소식, 끝없이 올라가는 좋아요 수. 당신의 뇌는 이것을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뒤처지고 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반델로 교수는 이를 사회적 포식자라고 명명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가 아닙니다. 배척, 비교,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포식자들은 우리 뇌의 고대 경보 시스템을 정확히 자극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열 때마다 당신의 뇌는 부족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원시적 공포를 느낍니다. 상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당신의 뇌는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스캔 연구 결과
사회적 거부를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합니다. 당신의 뇌는 좋아요를 받지 못하는 것과 곰에게 쫓기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교묘한 해킹이 추가됩니다. 바로 보상 시스템의 해킹입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은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음식을 찾았을 때, 짝을 만났을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대의 테크놀로지는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역설계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하나, 새 메시지 하나, 좋아요 하나, 모두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고, 때로는 스팸이 옵니다. 이 불확실성이 중독을 만듭니다. 반델로 교수는 이를 디지털 슬롯머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슬롯머신 앞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다음 당첨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당신이 30분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이유, 밤늦게까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해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델로 교수는 먼저 인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불안이 실제 위험이 아니라 뇌의 오래된 프로그램이 오작동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 진짜인가? 아니면 뇌의 착각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델로 교수는 이를 메타인지적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지금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의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켜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 차단법은 노출의 재해석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피는 불안을 더 키웁니다. 반델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공포의 대상에 점진적으로 노출될 때 뇌는 새로운 학습을 합니다. 이 상황은 실제로 위험하지 않구나. 이것을 속어 학습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공포 회로를 덮어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점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큰 두려움에 노출되면 오히려 트라우마가 됩니다. 작은 불편함부터 시작하세요. 5분간 스마트폰을 치우고 앉아있기. 1시간 동안 알림 끄기.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초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세상은 당신이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이 쌓일 때마다 당신의 뇌는 조금씩 재프로그래밍 됩니다. 세 번째 차단법은 주의력의 탈환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해킹은 당신의 주의력을 훔치는 것입니다. 반델로 교수는 주의력을 의식의 화폐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가 곧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루 종일 불안한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의 세계는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하루 종일 타인과의 비교에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의 삶은 결핍으로 가득 찹니다. 주의력을 되찾는 것, 그것이 해킹으로부터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명상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반델로 교수의 연구팀은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이 편도체의 크기를 실제로 줄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도는 증가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10분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녁엔 뭘 먹지? 내일 회의 준비는 했나? 이것은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근육이 강해질수록 일상에서도 자신의 주의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차단법은 환경의 설계입니다.
우리는 의지력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의지력은 제한된 자원입니다. 대신 유혹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침실에 스마트폰을 두지 마세요. 알람이 필요하다면 알람 시계를 사세요. 앱의 알림을 모두 꺼두세요. 당신이 필요할 때 확인하면 됩니다. 소셜미디어 앱을 폰에서 지우세요. 정말 필요하면 컴퓨터로 접속하면 됩니다. 이 작은 마찰들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반델로 교수는 현대인은 끊임없는 자극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홍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5번째 차단법은 신체의 개입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을 정신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신체의 반응입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놀랍게도 이 순서는 역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의도적으로 심장 박동을 낮추고 호흡을 깊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면 뇌는 위험이 사라졌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반델로 교수는 478호흡법을 추천합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4번 반복하세요. 놀랍게도 3분 안에 당신의 신경계는 진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생리학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 또한 강력한 차단법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증가시킵니다. 반델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항불안제만큼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매일 20분 산책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마라톤을 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6번째 차단법은 관계의 재발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진짜 연결을 모방하지만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델로 교수는 인간의 뇌는 직접 대면 상호작용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의 톤을 듣고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는 것. 이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불안장애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부족에서 쫓겨나는 것이 곧 죽음이었던 시절, 강한 유대감은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견딜만해집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친구와 차를 마시세요. 가족과 저녁을 먹으세요. 온라인에서 100명의 친구보다 오프라인에서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7번째 차단법은 의미의 추구입니다. 반델로 교수는 빅토르 프랭클의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불안은 종종 공허함에서 비롯됩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반복될 때 우리 뇌는 위기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전부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당신을 기다리는 반려동물, 당신이 돌보는 화분, 당신이 하는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이런 작은 의미들이 모여 삶의 방향이 됩니다. 반델로 교수는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사라진다면 누가 당신을 그리워할까요? 이 질문은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적입니다. 당신을 그리워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8번째 차단법은 불완전함의 수용입니다. 현대 사회는 완벽을 강요합니다. 완벽한 몸, 완벽한 커리어, 완벽한 관계. 소셜미디어는 이 환상을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반델로 교수는 단언합니다. 완벽은 신경증의 레시피입니다. 불안장애 환자들의 공통점은
비현실적인 기준과 끊임없는 자기 비판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더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불완전한 자신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반델로 교수는 실수는 학습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친구에게 하듯이요. 친구가 실수했을 때 당신은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죠. 당신 자신에게도 같은 친절을 베푸세요. 9번째 차단법은 현재의 회복입니다. 불안은 항상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추하거나 미래의 위험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반델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미래에 살고 우울은 과거에 살지만 평안은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천장이 무너지지 않고 호흡이 이어지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일의 일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면 됩니다. 마음 챙김은 바로 이 현재로 돌아오는 훈련입니다. 지금 발바닥의 감각,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보이는 빛. 이 구체적인 감각들로 주의를 돌릴 때 불안은 흐려집니다. 반델로 교수는 환자들에게 5-4-3-2-1 기법을 가르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5가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4가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3가지, 코로 맡을 수 있는 것 2가지,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것 1가지. 이것을 천천히 세어보세요. 불안한 생각이 끼어들면 부드럽게 다시 감각으로 돌아오세요. 이 간단한 연습이 과잉 활성화된 편도체를 진정시킵니다. 10번째 차단법은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과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이메일, 메신저, SNS, 쉴 새 없이 정보가 쏟아집니다. 반델로 교수는 정보 과부하는 결정 마비와 만성 불안을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모든 정보를 소비할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뉴스를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 아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메일은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세요. 하루 3번, 각 20분씩이면 됩니다. 소셜미디어는 주말에만 혹은 아예 차단하세요. 처음에는 놓치는 게 있을까봐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정보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면 누군가 당신에게 직접 알려줄 것입니다. 정보를 줄인 공간에 무엇을 채울까요? 침묵, 사색, 창조, 관계. 진짜 삶입니다. 반델로 교수의 연구실에는 한 문장이 걸려 있습니다. 뇌는 주인이 아니라 도구다. 우리는 종종 뇌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불안하라고 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라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뇌의 노예가 아닙니다. 뇌는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때로는 오작동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해머가 고장났다고 해서 집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머를 고치거나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뇌가 잘못된 경보를 울린다고 해서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를 이해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그 명령을 무시하면 됩니다. 반델로 교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또 다른 완벽주의입니다. 오늘 하나만 선택하세요. 오늘은 5분간 명상해 볼까요? 오늘은 저녁 산책을 해볼까요? 오늘은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둘까요?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변화는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일어납니다. 반델로 교수는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불안은 제거할 수 없다. 하지만 관리할 수 있다. 불안 없는 삶은 환상입니다. 불안은 인간이라는 조건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되 불안이 당신의 삶을 운전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반델로 교수는 이를 불안과 함께 춤추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안을 밀어내려 하면 더 강해집니다. 대신 불안을 인정하고 함께 움직이세요. 그래,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 간단한 인정이 불안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의 환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오면 모든 것이 멈췄어요. 지금은 불안을 옆자리에 앉히고 계속 운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평온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델로 교수는 또한 의미 있는 불안과 무의미한 불안을 구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불안은 당신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유용한 불안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밤새 뒤척이는 불안은 당신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불안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만약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다면 그 행동을 하세요. 만약 아무 의미도 없이 맴돈다면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그는 환자들에게 불안 일기를 쓰도록 권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지 기록하세요. 일주일 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정 시간대, 특정 상황, 특정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불안이 증가한다는 것을요. 이 패턴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환경을 미리 알고 대비하거나 아예 피할 수도 있습니다. 반델로 교수는 자기 인식은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수록 당신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는 또한 회복의 비선형성을 강조합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다시 불안하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계단이 아니라 파도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천천히 높아집니다. 나쁜 날이 와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명상을 며칠 걸은 것, 스마트폰을 과하게 본 것, 괜찮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반델로 교수의 진료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성공한 CEO부터 학생까지 불안은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쯤 나아질까요? 반델로 교수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언제를 묻지 않을 때입니다. 회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완전히 나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함정입니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불완전한 순간에 있습니다. 반델로 교수 자신도 여전히 때때로 불안을 느낍니다. 중요한 강연 전에는 여전히 긴장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삶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웅적인 변화를 꿈꿉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요. 하지만 현실은 더 평범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5분 더 명상하기. 오늘은 어제보다 한 번 덜 핸드폰 보기. 이 작은 승리들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반델로 교수는 치유는 소음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멈출 때 일어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을 때 비로소 무엇이 진짜인지 알게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보세요.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불편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뇌 해킹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이것은 스마트폰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반델로 교수는 말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용기는 혼자 있는 것입니다. 자극 없이, 오락 없이, 그저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당신이 해킹당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통과하면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디지털 안식일을 권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이 있는데,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해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당신 없이도 하루쯤 돌아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하루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책을 읽고 산책하고 요리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세요. 이런 단순한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반델로 교수의 연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결과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불안 장애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병을 겪기 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고통을 겪고 나서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들은 삶의 본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그저 소음인지, 어떻게 자신을 돌봐야 하는지, 어떻게 현재에 존재해야 하는지. 고통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당신이 듣는다면요. 반델로 교수는 위기는 단어 그대로 기회 크라이서스 크리티컬 아퍼투너티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불안하다면 그것은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삶의 방식이, 관계가, 환경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 내면의 지혜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두렵습니다.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불안한 채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반델로 교수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힘든 날들, 당신은 100% 생존했습니다. 그 끔찍하게 느껴졌던 순간들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나갈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불안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에도 불구하고 계속 걷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것도 효과 없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너무 늦었어. 그 목소리를 들으세요. 하지만 믿지는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킹당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진짜 당신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그 목소리. 나는 해낼 수 있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거야.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아. 그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반델로 교수의 연구실 문에는 또 다른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뇌는 변할 수 있다.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신경가소성, 뇌가 평생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너무 망가진 것도 없습니다. 변화를 향한 첫걸음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델로 교수는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환자들에게 배운 것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보다 많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냐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찬란합니다. 당신도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두워 보여도 계속 걷다 보면 새벽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빛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찾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뇌 해킹의 메커니즘을 이해했고 차단법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를 선택하세요. 5분 명상, 30분 산책, 침실에서 스마트폰 치우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하나를 추가하세요. 한 달 후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6개월 후 되돌아보며 웃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1년 후 누군가에게 조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나아질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순간. 반델로 교수는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세요. 불완전한 당신을,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을. 그 사랑 속에서 불안은 조용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해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시간을,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꾸준히, 친절하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그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마음,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 그것이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뇌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해킹을 차단하고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같은 두려움을 나누며 같은 희망을 품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렇게 우리는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